2026년 여름, 대한민국 창원에서 우리 손으로 설계한 항공엔진에 처음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엔진 하나 켜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항공엔진 완제품을 만드는 나라는 딱 5곳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5나라의 핵심 부품을 대주는 세계 최고의 부품 강국이면서 정작 완제품 엔진은 단 한 개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부품은 세계 최고인데 심장은 없던 나라. 한국은 과연 이 벽을 넘어 세계 6번째가 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엔진 하나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거죠. 요즘 자동차 엔진은 흔하디 흔한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로켓도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리고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들고 반도체도 세계 최고죠. 이렇게 못 만드는 게 없는 나라인데 이상하게도 항공엔진 앞에서는 번번이 무릎을 꿇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항공엔진은 흔히 기계공학의 끝판왕이라고 불립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심장이에요.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심장이 멈추면 끝이잖아요. 비행기도 똑같습니다. 날개가 아무리 좋고 몸체가 아무리 단단해도 엔진이 서면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엔진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들으시면 아마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맞나 싶으실 겁니다. 엔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연료가 타면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온도가 얼마나 되냐면요.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쇠, 그러니까 순수한 철이 녹아내리는 온도가 1538도입니다. 대장간에서 벌겋게 달군 쇠가 물러지는 그 온도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엔진 속 가스는 이 온도조차 훌쩍 넘어섭니다. 예전 엔진도 이미 1500도를 크게 넘겼고 요즘 나오는 최신 엔진은 1900도 가까이까지 올라가요. 게다가 이 온도를 자꾸 더 높이는 게 기술의 방향이라 목표치가 갈수록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쇠가 흐물흐물 녹아버리는 온도보다 더 뜨거운 지옥이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부품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초당 수백 번씩 빙글빙글 돕니다. 눈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셀 수도 없는 속도죠. 그렇게 미친 듯이 빠르게 돌면 엄청난 힘이 부품을 바깥으로 잡아당깁니다. 놀이공원에서 빙글빙글 도는 기구를 타면 몸이 바깥으로 쏠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힘인데 세기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세냐면 부품 자기 무게의 수천 배에 달해요. 손톱만한 쇳조각 하나가 몸뚱이가 찢겨나갈 것 같은 힘을 받으면서 녹아내릴 온도 속에서 그것도 몇 시간이 아니라 수천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쇠붙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흐물흐물 녹아 없어지겠죠? 그런데 항공엔진 속 부품은 그보다 더 뜨거운 곳에서 미친 듯이 돌면서 찢어질 것 같은 힘을 받으면서도 멀쩡히 자기 형태를 지킵니다.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정교해도 이 정도 지옥은 겪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야만 비로소 항공엔진 하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로켓을 쏘고 배를 만드는 나라도 이 앞에서는 쩔쩔맬 수밖에 없어요. 재료 하나, 설계 하나, 만드는 방법 하나까지 전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한계의 끝에 몰려 있으니까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부품이 녹거나 부러지고 그러면 하늘 위에서 심장이 멎어버리는 겁니다. 실패가 곧 추락이니 어느 하나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항공엔진을 두고 지구에서 제일 어려운 기계라고 부르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옥 같은 열기와 힘을 맨 앞에서 온몸으로 견뎌내는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부품인데요. 이 작은 물건 하나가 항공엔진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몇 나라만 만들 수 있는 진짜 벽이 바로 이 부품에 숨어 있어요. 이게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만들기 어려운지는 잠시 뒤에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딱 5나라만 이 벽을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녹는 온도보다 더 뜨거운 지옥 속에서 쉬지 않고 도는 기계라니.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까지 어려우면 대체 누가 만들 수 있다는 거냐? 그리고 그냥 돈 주고 사오면 그만 아니냐?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가지 질문 안에 항공 엔진이라는 세계의 진짜 벽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전투기에 들어가는 완제품 항공 엔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딱 5곳뿐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 5개 나라가 전부예요.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자동차 잘 만드는 나라, 배 잘 만드는 나라, 심지어 우주로 로켓 쏘아 올리는 나라는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심장, 이 엔진 하나를 완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나라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꼽힙니다. 그래서 이 5나라 모임을 세상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클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사람이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 아닙니다. 이 클럽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사실상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을 세 회사가 쥐고 있습니다. 미국의 GE, 영국의 롤스로이스, 그리고 역시 미국의 프래트 앤 휘트니. 이 세 곳을 세계 3대 엔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부터 무게가 다르죠. 특히 롤스로이스. 우리한테는 최고급 자동차 이름으로만 익숙한 그 롤스로이스가 항공 엔진을 만들기 시작한 게 1914년에서 1915년 무렵입니다. 10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에요.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던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엔진 하나에만 매달려온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쌓인 시행착오, 실패, 노하우가 통째로 기술이 되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이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 그 자체가 벽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면 돈 좀 넉넉히 주고 사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항공 엔진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이 기술은 돈을 아무리 싸 들고 가도 못 사는 기술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항공 엔진 기술은 마음만 먹으면 미사일에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아주 민감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힘이 곧 무기가 되는 힘이니까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걸 규제로 딱 막아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도 심장부 기술만큼은 자기 금고 안에 꽁꽁 넣어둡니다. 이게 바로 돈 주고도 못 사는 기술의 정체예요. 사올 수가 없으니 저 5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다 해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름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시간과 돈을 진득하게 쏟아부으면 언젠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예요. 인도는 카벨이라는 이름의 자국산 엔진을 1986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자존심을 통째로 걸고 40년 가까운 세월을 매달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목표로 삼았던 힘, 그러니까 엔진을 밀어주는 추력이 도무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2008년에는 자기 나라 전투기에 달아보려다가 힘이 모자라서 도로 떼어냈어요. 완성작이 되지 못하고 전투기에서 분리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개발을 시작한 지 4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엔진은 끝내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가 국가의 위신을 걸고 40년을 통째로 부었는데도 끝내 못 넘는 벽. 이게 바로 항공 엔진이라는 벽의 진짜 높이예요. 인도가 재능이 없어서 노력을 덜해서가 아닙니다. 이 벽 자체가 그만큼 터무니없이 높은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지옥 같은 온도, 그 안에서 견뎌야 하는 부품 하나하나가 전부 이런 벽으로 쌓여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100년 동안 겨우 5나라, 돈으로도 못 사는 기술, 게다가 40년을 통째로 부어도 못 넘은 나라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 근처라도 갈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느끼시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우리는 아예 시작도 못할 것 같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높다 높은 벽, 100년 동안 5나라만 넘었다는 그 벽의 정체가 대체 뭐냐? 아까 예고했던 그 손톱만한 부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미뤄뒀던 그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됐습니다. 인도가 40년을 매달리고도 넘지 못한 그 벽의 정체가 바로 이 작은 부품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부품의 이름은 터빈 블레이드입니다. 엔진 안에서 팬처럼 촘촘하게 박혀 뜨거운 가스를 받아 돌아가는 날개 조각이죠. 크기는 정말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옵니다. 어른 손가락 몇 마디 정도 되는 작은 쇠조각이에요. 앞에서 예고만 드렸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쇠조각 하나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아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터빈 블레이드가 놓이는 곳의 온도는 섭씨 1500도를 훌쩍 넘습니다. 최신 엔진은 1900도에 가깝게 올라가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쇠붙이가 녹아내리는 온도가 1500도 남짓인데 이 부품은 자기가 녹아 없어져야 할 온도보다 더 뜨거운 불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녹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1초에 수백 바퀴씩 돌아요. 자기 무게의 수천 배에 달하는 힘으로 바깥으로 튕겨나가려는 걸 붙잡고 그 상태로 수천 시간을 견딥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얼음으로 칼을 하나 깎았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얼음 칼을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넣고 쇳물을 휘휘 젓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넣는 순간 순식간에 녹아 사라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칼이 녹지 않고 멀쩡하게 쇳물을 젓고 있는 겁니다. 터빈 블레이드가 하는 일이 딱 그 수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실제로 해내는 부품이란 뜻이죠. 돈을 싸 들고 가도 남의 도면을 어렵게 손에 넣어도 넘지 못한 그 벽, 그 정체가 바로 이 손톱만한 쇠조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이 쇠조각을 만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보통 금속은 안을 들여다보면 작은 알갱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알갱이와 알갱이가 맞닿는 경계선, 바로 그 자리가 뜨거운 열을 받으면 제일 먼저 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최고급 블레이드는 아예 그 경계선을 없애버립니다. 부품 하나를 통째로 단 하나의 결정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이걸 단결정, 싱글 크리스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니켈을 바탕으로 열에 극도로 강하게 버무린 특수합금, 초내열 합금을 씁니다. 만드는 과정이 또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기를 다 빼낸 진공로 안에서 쇳물을 아래서부터 아주 천천히 9인치 올립니다. 얼마나 천천히냐면 1시간에 겨우 몇 밀리미터씩입니다. 손톱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것 같은 속도예요. 부품 하나를 이렇게 키워내는데 십수시간이 걸립니다. 잠깐 한눈 판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온도와 속도를 한치의 틀어짐 없이 붙잡고 반나절 넘게 지켜봐야 하는 작업이죠. 게다가 이렇게 곡물들을 뽑아내도 그중 상당수는 안에 미세한 흠이 생겨 그냥 폐기됩니다. 성한 물건 하나 건지려고 여러 개를 갈아 넣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 이 손톱만한 쇠조각 하나의 값이 웬만한 자동차 한 대 값과 맞먹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은 작은 조각이 승용차 한 대 값이라니 쉽게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단결정 하나로 끝이 아닙니다. 1900도짜리 불길은 아무리 잘 만든 합금이라도 오래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이드는 스스로로 시킵니다. 부품 안쪽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통로를 미로처럼 뚫어놓고 그 사이로 찬 공기를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겉은 불지옥인데 속으로는 냉기가 돌면서 자기 몸을 지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펄펄 끓는 사우나 안에 앉아 있는데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에 칭칭 두르고 버티는 거죠. 그 수건 덕분에 살이 익지 않고 견디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매끈한 쇠조각인데 그 안에 이렇게 정교한 냉각 장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통로 하나 잘못 뚫으면 그 자리부터 무너지니까 정밀도가 상상 이상이어야 하죠. 여기에 더해 표면에는 열을 막아주는 특수한 막까지 한 겹 입힙니다. 이걸 열차 팩코팅이라고 하는데 불길과 부품 사이에 방패를 하나 더 세워주는 거예요. 단결정으로 몸을 만들고 속으로는 찬 공기를 돌리고 겉에는 방패까지 두르고 이 세 겹의 방어가 모두 완벽해야 비로소 그 지옥 속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이런 소재들이 항공 엔진의 정수라고 불립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니켈기 합금인 인코넬 718부터 개발 난도가 세상에서 제일 높다는 니켈기 3세대 단결정 초내열 합금까지 이 재료들을 다룰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5나라 안에 드느냐 마느냐를 갈랐던 겁니다. 돈으로도 못 사고 도면을 손에 넣어도 못 만드는 진짜 기술의 벽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얼음칼로 용광로를 젓는 이 말도 안 되는 부품. 자동차 한 대 값짜리 손톱만한 쇠조각. 이걸 만들 줄 아는 회사는 세상에 몇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어렵고 귀한 걸 세계 3대 엔진 기업이 왜 하필 한국에 맡길까요?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 이름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한국을 부품은 세계 최고인데 심장은 없던 나라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표현 사실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그냥 부품을 잘 만드는 하청업체가 아니었어요. 세계 3대 엔진 기업인 미국의 GE, 영국의 롤스로이스, 미국의 프레덴휘트니 이 세 거인이 전부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뭐라고 불렀느냐면요. 하청이 아니라 동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RSP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험과 수익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품 깎아서 납품하고 돈 받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잘 되면 같이 벌고 잘못되면 같이 손해보는 사이라는 겁니다. 한 배를 탄 거죠. 하청은 시키는 대로 넘기면 그만이지만 동업자는 처음부터 같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세계 3대 기업 3곳 모두와 이 동업 관계를 맺은 회사가 지구상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GE하고만 손잡은 회사, 롤스로이스하고만 손잡은 회사는 세계에 여럿 있어요. 하지만 세 거인 전부를 동시에 동업자로 둔 곳은
한국의 이 한 회사뿐이라는 거죠. 계약 규모를 하나씩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프레덴 휘트니와는 2019년에 약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짜리 계약을 맺었어요.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엔진 핵심 부품을 대는 공급권입니다. 롤스로이스와는 약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 규모로 트렌트 엔진의 터빈 부품을 댑니다. GE와는 약 3억 달러 규모로 부품 46종류를 공급하고요. 그런데 1조 9천억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월급으로 치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모은다고 쳐봅시다. 1억을 모으는데 약 3년이 걸립니다. 1조를 모으려면 무려 3만 년 가까이 걸려요. 그런데 1조 9천억이라는 건 그 2배에 가까운 돈이 한 회사와의 계약 하나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40년짜리로요. 우리가 평생 벌 월급을 수만 번 합쳐야 만져볼까 말까 한 돈을 세계 최고 기업이 한국을 믿고 40년간 맡긴 겁니다. 돈만 큰 게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건 신뢰입니다. 2020년에 롤스로이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 세계 최초로 아주 특별한 권한을 줬습니다. 양산에 적합한지, 그러니까 이 부품을 대량으로 만들어도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원래는 롤스로이스 본사가 일일이 검사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건데 그걸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오 하고 넘긴 겁니다. 이걸 받은 협력사가 전 세계에서 하나가 처음이었어요.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옆에서 감독하는 게 아니라 채점까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믿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레덴 휘트니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 미국 법인이 최고 파트너 등급인 골드를 받았습니다. 이 등급을 받으려면 조건이 살벌해요. 12개월 동안 품질 문제가 단 한 건도 없어야 하고 납기를 100%다 지켜야 합니다. 12개월 내내 실수 하나 없이 약속한 날짜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아야 준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 회사가 자기 부품을 맡기면서 매기는 성적표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신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원에 있는 공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 공장 가공실은 1년 내내 실내 온도를 딱 20도로 유지합니다. 부품을 깎는 쇳덩이는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아주 미세하게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사람 눈엔 안 보이는 그 차이가 엔진 부품에서는 치명적이라 아예 온도를 못 박아버린 거죠. 부품마다 고유 번호를 붙여서 언제 누가 어떻게 만졌는지 실시간으로 다 추적하고요. 심지어 밤에는 사람 없이 기계가 알아서 부품을 깎습니다. 이런 지독한 정밀함이 쌓이고 쌓여서 세계 최고 기업들의 신뢰가 된 겁니다. 이렇게 계약이 쌓이다 보니 한때는 밀린 일감이 약 24조 원 규모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만들 물량이 이미 손에 쥐어져 있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도 자기 엔진을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서방 세계와 사실상 담을 쌓은 채 저 혼자 힘으로 버텨온 노선이에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 어쩔 수 없이 혼자 한 거죠. 한국은 다릅니다. 서방의 3대 기업이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하자고 초대한 경우거든요. 억지로 낀 게 아니라 초대받았다는 것. 이게 한국이 받은 인정의 진짜 무게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거인의 어깨를 부럽게 올려다보는 단계였다면 지금은 그 거인들과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단계라는 겁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책임과 수익을 같이 나누는 동업자로 초대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이 판이 얼마나 어려운 판인지를 앞에서 봤으니 이제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반쪽이 남아 있습니다. 정작 우리 KF21의 심장은 누구 것일까요? 여기서 저는 솔직해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이야기만 실컷 해드렸는데요. 세계 3대 거인이 우리를 동업자로 초대했다. 부품은 세계 최고다. 이런 말들이요.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야기 흐름을 여기서 한번 딱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이야기가 진짜로 어디쯤 와 있는지 정직하게 보이거든요. 우리 공군의 자랑,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우리 하늘을 지킬 그 전투기 말입니다. 이 전투기의 심장은 지금 누구 것일까요? 미국 GE가 만든 F414라는 엔진입니다. 한 대에 2개씩 들어가요. 우리가 설계한 전투기 몸통에 미국이 만든 심장을 얹어서 날리고 있는 겁니다. 몸은 국산인데 심장은 아직 수입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국산화율이 40%는 되지 않나?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냉정하게 정부 기준으로 따져보면 실제 엔진 국산화율은 20% 안팎입니다. 표면에 알려진 숫자의 딱 절반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40%와 속을 열어본 20%.
이 두 숫자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아직 채워야 할 숙제의 크기예요. 좀 더 엄격하게 핵심 설계만 놓고 보면 사실상 독자 엔진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게 얼마짜리 이야기인지 돈으로 한번 볼까요? KF21 초도 물량 20대에 들어가는 엔진값이 대략 4,6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100억 원에서 3,500억 원 정도가 미국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 전투기를 만드는데 심장값의 대부분이 남의 나라 회사 통장으로 들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우리 월급으로 치면요,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이 4,600억 원을 다 모으려면 한 푼도 안 쓰고 12,000년을 넘게 벌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의 상당 부분이 전투기 20대분 심장값만으로 미국에 지불된다는 거죠. 앞으로 KF-21을 100대, 200대 만들수록 이 돈은 계속 불어납니다. 기술의 격차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여기는 국뽕을 잠시 내려놓고 숫자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 대목이에요. 엔진의 여러 부품을 하나로 묶어 완성하는 통합 설계 기술은 선진국의 약 70% 수준까지 왔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지옥의 열을 견디는 핵심 소재는 아직 40에서 50% 수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손톱만한 블레이드, 그 소재의 벽이 여전히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아닙니다. 이 심장이 미국산이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KF-21이 아무리 잘 만든 전투기라도 이걸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하면 미국의 동의와 수출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엔진이 미국 거니까요. 우리가 만든 전투기인데 우리 마음대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산 내 자동차인데 시동 거는 열쇠는 옆집이 쥐고 있는 격이에요. 그 열쇠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어디에 몰고 갈지, 누구한테 팔지 옆집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엔진 자립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무기를 우리 뜻대로 팔고 우리 하늘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느냐, 바로 안보 주권의 문제인 겁니다. 심장의 열쇠를 남이 쥐고 있는 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시리스가 인정한 그 동업자 자리가 늘 달콤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동업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프래트 앤 위트니, 그 세계 최고 회사에서 몇 년 전에 큰 사고가 터졌어요. 엔진 부품을 만드는 금속 가루에 아주 미세한 오염 물질이 섞여 들어간 겁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 티끌 수준이었죠. 그런데 그 티끌 하나 때문에 점검 대상 부품이 수천 개로 불어났고 하늘을 날아야 할 항공기 수백 대가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 사고가 회사에 입힌 재무 피해가 전체로 따지면 6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어요. 우리 월급으로 치면 아까 그 300만 원 버는 사람이 20만 년을 넘게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이 티끌 하나 때문에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왜 나오느냐? 동업자이기 때문이에요. 수익을 같이 나누는 대신 이런 손실도 같이 나눠줘야 하는 게 위험 공유 동업의 규칙이거든요. 우리 회사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도 이 사고 때문에 한때 1년에 약 966억 원씩 손실을 분담해야 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는 건 잘 될 때 웃음도 나누지만 안 될 때 아픔도 함께 진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세계가 인정한 부품 강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전투기의 심장은 아직 남의 것이고 그 심장값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흘러가며 그걸 팔 권리조차 온전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함께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냉정한 현실이 사실은 47년을 달려온 이야기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자, 이 냉정한 현실이 사실은 아주 긴 이야기의 한 장면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기술을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쌓아온 걸까요? 시계를 한참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삼성정밀공업이라는 회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바로 그 뿌리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늘의 심장을 다룬 건 아니었어요. 이 회사가 초창기에 뭘 만들었냐면 놀랍게도 카메라였습니다. 손으로 부품을 하나하나 맞춰 조립하는 정밀기계, 그 카메라 공장에서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1979년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뗍니다. 공군의 F4 전투기 엔진을 정비하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재밌는 건 바로 그 같은 해에 한쪽에서는 카메라를 조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쪽 손으로는 카메라를, 다른 손으로는 전투기 엔진을 만졌던 셈이죠. 물론 여기서 엔진을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남이 만든 엔진, 그것도 미국이 만든 엔진을 뜯어서 고치고 다시 조립하는 정비였어요. 남의 심장을 고치는 일부터,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화려한 출발이 결코 아니었죠.
여기서부터는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1980년 미국의 지위와 기술 제휴를 맺고 엔진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걸 고치던 손이 이제 남의 설계도를 받아 만들어보는 단계로 올라선 거예요. 그리고 1986년에는 우리 공군의 KF-16 사업에서 최종 조립을 마칩니다. 전투기 자체를 우리 손으로 맞춰내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냉정하게 말하면 다 남의 설계였습니다. 남의 도면, 남의 심장을 받아서 잘 만들어주는 실력이었던 거죠. 우리 머리로 엔진을 그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벽을 넘어보자고 결심한 게 2013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흔히 ADD라고 부르는 곳에서 우리 손으로 직접 엔진을 설계하는 도전에 나섰어요. 받아 만드는 나라에서 그려서 만드는 나라로 방향을 튼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도전에 본격적으로 합류합니다. 40년 넘게 남의 엔진을 만지며 쌓아온 손끝의 감각이 드디어 우리 설계를 실물로 만드는 일에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흘린 땀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던 순간입니다. 여기서 진짜 어려운 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터빈 블레이드, 자동차 한 대 값 나가는 그 손톱만한 새 조각 말입니다. 이건 조립 실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소재 자체를 만들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단결정 초내열 합금과 인코넬 718이라는 특수금속을 우리 힘으로 만드는 국산화에 착수합니다. 나라가 이 소재 개발에 걸어놓은 국책과제 규모만 497억 원, 2029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부품을 조립하는 나라를 넘어 소재부터 우리가 만드는 나라로 들어선 겁니다. 성과는 곧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7월 영국 판버러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에어쇼가 있었어요. 세계의 엔진 거인들이 다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진 시제품을 처음으로 들고 나가 공개했습니다. 남의 부품을 대주던 나라가 자기가 그린 엔진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창원에서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만번째 엔진이 공장 문을 나선 거예요. 그 만번째 엔진은 우리 공군의 TA-50 훈련기에 들어가는 F404 엔진이었습니다. 1979년에 남의 엔진을 처음 만진 손이 45년은 쉬지 않고 돌아 10,000개를 채운 겁니다. 이게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니에요. 반세기 가까이 하루도 손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시간이 마침내 2026년 7월 창원에서 터졌습니다. 우리 손으로 설계한 엔진의 지상시험 착수식이 열렸어요. 정부와 군 관계자 300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이 자리에 실물로 오른 엔진이 두 종류였는데 하나는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다른 하나는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이었습니다. 잠깐 돌다 마는 미사일용 엔진이 아니라 수천 시간을 견디는 진짜 실전용 심장이었죠. 부품을 깎고 조립하고 성능을 시험하는 그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낸 나라. 설계부터 시험까지 이 전 과정을 다 갖춘 곳은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유일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남의 카메라를 조립하고 남의 심장을 고치던 회사가 남의 설계로 엔진을 만들어 보더니 이제는 자기 손으로 그린 도면에 소재까지 국산으로 채워 넣었어요. 남의 심장을 고치고 남의 부품을 깎던 나라가 47년 만에 마침내 자기 심장에 굉음을 울린 겁니다. 카메라 공장에서 시작해 하늘의 심장까지 온 이 긴 걸음이 저는 참 뭉클하게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심장은 언제 완성될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계 6번째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제 이 싸움이 한 회사의 도전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나라가 통째로 팔을 걷어붙였거든요. 2025년 정부가 큰 계획 하나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14년 동안 약 3조 3,500억 원을 들여서 16,000파운드급 첨단 항공 엔진을 우리 손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었죠. 다만 솔직히 짚자면 이건 아직 확정 예산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심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나라가 이 정도 그림을 공식 문서로 그렸다는 것 자체가 예전엔 없던 일이에요. 그리고 2025년 11월 진짜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우주항공청 서로 다른 부처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범부처 협의체라는 걸 출범시켰거든요. 그동안은 이 부처는 이만큼, 저 부처는 저만큼 예산을 나눠 쓰면서 힘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힘을 한 방향으로 모으고 예산이 겹치지 않게 서로 맞춰가며 단계별로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아예 공식적으로 못 박았어요. 세계 6번째 항공엔진 기술 보유국이 되겠다고요. 이제는 어느 회사의 꿈이 아니라 국가의 목표가 된 겁니다. 가는 길은 계단처럼 짜여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공개된 5,500파운드급 엔진으로 기초 체력을 다지고요. 그 다음 10,000파운드급 무인기 엔진으로 한 단계 올라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000파운드급 유인 전투기 엔진까지 올라서는 거죠. 이 유인기 엔진은 애프터버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폭발시키는 후연 장치를 켜면 약 24,000파운드급까지 나오는 물건입니다.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2040년대 후반 우리 전투기 KF-21 블록 3에 국산 심장을 달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정상을 밟는 게 아니라 무인기로 실력을 검증하고 그 경험을 유인기로 넘기는 식으로 위험을 낮춰가는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지금 그 자리엔 미국산 심장이 들어가 있죠. 지금 KF-21이 달고 있는 미국산 F414 엔진은 평상시 힘이 약 14,770파운드, 후연을 켜면 약 22,000파운드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심장은 바로 이 힘을 대체하고 나아가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의 심장을 떼어내고 우리 심장을 그 자리에 앉히는 일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가슴이 좀 뛰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삶하고도 상관이 있을까요? 정부와 업계가 추산한 이 사업의 산업 파급 효과가 생산 유발 약 68조 원,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약 10만 개입니다. 우리 월급으로 치면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68조 원을 모으려면 한 푼도 안 쓰고 무려 180만 년을 일해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산업 안에서 돌고 10만 명의 일자리로 풀린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항공엔진 소재 기술은 로켓 누리호에도 병원의 인공관절에도 뻗어나가는 원천 기술입니다. 세계 항공엔진 시장은 2029년쯤 약 150조 원 규모로 커진다고 하니 그 큰 밥상에 우리 숟가락을 올리자는 싸움이기도 하고요.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건 어디까지나 시제, 그러니까 시험용 엔진입니다. 이걸 실제 전투기에 안심하고 달려면 수천 시간의 내구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완성까지는 앞으로 10여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사람 목숨을 싣고 하늘을 나는 물건이라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루할 만큼 돌리고 또 돌려서 완벽을 확인하는 그 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제 맨 처음 그 창원의 불꽃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여름 우리 손으로 설계한 엔진에 처음 붙었던 그 불꽃 말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그 불꽃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조립하고 남의 엔진을 정비하던 그 손끝에서부터 47년을 한 계단씩 쌓아 올린 축적의 결과였어요. 동시에 그 불꽃은 끝이 아니라 우리 심장을 완성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품은 세계 최고인데 정작 심장은 하나도 없던 나라가 이제 그 심장을 직접 만드는 나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거인이 먼저 손을 내밀어 동업자로 인정한 실력은 분명한데 정작 우리 전투기의 심장은 아직 남의 것이죠. 그래서 엔진 자립은 그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전투기를 어디에 팔지, 어떻게 지킬지를 남의 허락 없이 결정할 수 있느냐, 바로 안보 주권의 문제입니다. 2026년 창원에 붙은 그 첫 불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에게 심장을 맡기지 않는 나라, 그 길에 우리가 이제 막 첫 발을 디딘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